네, 여기 34쪽 중학국어 기초안성의 34쪽을 펴주세요. 오늘부터는 저번 주까지 시 했잖아. 그럼 오늘부터는 소설 할 거야. 조금 더 길어. 조금 더 긴 글이야. 그래서 소설은 우리 잘 알죠. 어릴 때도 전래동화 많이 읽었고 지금도 뭐 학교에서 소설도 배울 거고. 그래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민 이야기야. 상상. 상상하여 꾸민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특징을 가져. 왜냐면 상상하여 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실제 사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허구성을 지니죠. 허구성. 현실에 있음직한 일인데,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일이야. 근데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이 특징 파트가? 두 번째는 산문성.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문이 아니란 얘기야. 줄글 형태로 이루어진 산문 형식이다. 여기까지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서사성이라는 건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일정한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주인공도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랑 다른 인물들도 있어야 되지. 첫 번째 조건이지. 그리고 사건은 어쨌든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소설이 될 수 없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배경이 있어야 돼. 사건이 발생하려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계절이 있을 수도 있고 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고 혹은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겠지. 그런 게 서사성이에요. 그리고 모방성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자체는 아닌데요. 어쨌든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이어야 되잖아. 예를 들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알아요? 남자랑 여자랑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얘기잖아. 이건 현실에서도 있는 일이지. 그치.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야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 약간 드라마에 현실 고증 이런 단어 쓰지 않아? 드라마의 작가가 뭔가 옥에 티가 있어. 이 사건은 이때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담은 현수막을 걸어놨어. 드라마에서. 그러면은 모방성을 잘 살리지 못한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현실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진실성. 꾸며낸 이야기지만 인생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어. 결국 이것도 모방성이랑 비슷하죠?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고요.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 교훈을 주죠. 그치? 바람직한 인간상.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소설이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술성은 문체와 구성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우리 시를 봐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근데 소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뒤에 있는 작품에서 되게 언어를 참 아름답게 썼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소설의 3요소랑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나뉘어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 소설의 3요소는 결국 소설을 쓰게 해주는
세 가지 요소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제예요. 우리 주제는 시에도 있지.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문장이겠죠. 어떤 것을 해야 한다. 혹은 어떤 사랑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구성은 이거 좀 어렵죠. 인과관계에 따라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소설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그거는 소설 안에 또 소설이 있는 거잖아. 어렵죠. 예를 들면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이렇겠지. 근데 거꾸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시작하면은 어떤 서술자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소설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구성 방법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근데 인과관계는 있어야겠지. 여기 없던 개미가 갑자기 여기 똑 생겨날 순 없겠지.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문체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 시를 읽을 때도 어조 있었잖아요. 소망하는 어조라던가 체념하는 어조라던가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소설에도 그런 게 드러나. 다 똑같이 뭐뭐 했다, 뭐뭐 한다로 끝날 것 같지만 작가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거는 작품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얘가 뭐다? 소설의 3요소다. 소설의 3요소다. 그러면 소설 구성의 3요소는요. 소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 이야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3요소고요. 이야기 안에서. 얘는 이야기를 다 읽고 찾을 수 있는 거지. 소설의 3요소는. 이야기 밖에서.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인물은 작가가 창조한 인물로 소설 속에 등장하여 사건 및 갈등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우리 오히려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더 잘 알고 있지. 인물, 사건, 겪거나 일으키는 일들이죠. 사건이 없으면 소설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배경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려면 시간과 공간, 지금도 시간과 공간 위에 있지 우리는. 그리고 수업이라는 사건을 쌤과 윤서라는 인물이 하고 있지?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설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소설은 이런 구성 단계를 거쳐.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도 조금 다음 화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게 하려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맨날 매 화마다 주인공이 꿈을 이루고 매 화마다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이런 똑같은 얘기가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단계를 주는데요. 얘는 긴장감이랑 독자의 흥미, 유발을 합니다. 다음 화를, 다음 장을 이렇게 넘기고 싶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발단 단계에서는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요, 사건이 시작됩니다. 발단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줘야겠지. 뭐 일장기가 걸려있다든가, 그리고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인물의 성격이라던가 인물의 외향이라던가 인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인공이 몇 살인지 정도는 주겠지.
발단 단계에서. 그러니까 첫 파트예요. 그리고 전개는 갈등이 드러나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예요. 소설은 우리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거든. 갈등이 뭐예요? 문제. 문제. 갈등하면 딱 싸우는 거 그런 거 생각나지. 너와 나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갈등은 결국 문제 상황이야. 맞아. 윤서가 정확했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갈등이.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될지 뭐 내가 선생님이 될지 갈등을 할 수도 있고 너와 내가 갈등할 수도 있겠지. A랑 B가 갈등할 수도 있고 나랑 사회 전체가 갈등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하고 싶어. 근데 막 우리나라 사회는 의사를 못하게 해. 이런 것들? 조금 단적인 설명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나랑 운명의 갈등도 있어요.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가 암에 걸렸어. 시한부야. 운명이죠. 죽음이라는. 그런 갈등의 문학이야. 그래서 전개에서는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야. 뭔가 이제 발단 단계에서 되게 평화로워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가 발단이야. 흥부는 되게 착한 동생이었고 놀부는 되게 심술이 고약한 형이었어. 둘은 따로 살았는데 놀부는 되게 부자고 흥부는 되게 가난했어. 이게 발단인 거죠. 근데 전개는 그런데 하루는 말이야. 흥부가 너무 가난해서 놀부에게 쌀을 구하러 갔는데 얼굴을 맞았어. 그걸 전개인 거죠. 갈등이 시작됐지? 그래서 위기는 갈등이 깊어지고 긴장감이 조성돼. 조금 더 심화되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야. 긴장감. 왜냐하면 위기에서 긴장감이 있으면 소설을 끝까지 보게 만들겠지. 그쵸? 그리고 절정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며 인물의 성격과 주제가 뚜렷이 드러난다. 절정 단계에서는 흥부와 놀부라고 한다면 흥부가 박을 이렇게 타겠지. 제비가 물어온 박을. 그게 되게 소설의 절정 최고조의 단계겠지. 제일 재밌는 부분. 제일 재밌는 부분이면 거기에서 흥부가 얼마나 착했는지, 놀부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겠지. 그리고 결말은 이제 거기서 끝날 수 없잖아. 너무 생뚱맞게 끝나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단계예요. 갈등이 해소되고요. 사건이 마무리되고요. 인물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봐도 예를 들어 16화 드라마면은 16화는 행복한 모습 나오지 않아? 그치? 12에서 13화가 제일 심각하지 않아? 그쵸? 1, 2화에서는 대충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알려주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진행 상황 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똑같죠? 요 설명이랑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인물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네. 인물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겠지.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라고 한다면 흥부가 착하고 놀부가 나빠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 전해지지 않을까? 놀부라는 인물이 없이 흥부만 그러면은 강조 안 되겠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해. 그리고 다른 인물이나 주변 상황과 갈등을 일으켜 사건을 전개하는 주체죠. 우리 주체 저번에
문법 하면서 했지. 명대수 하면서. 체언했잖아, 체언. 기억 안 나? 체언이 주체. 체언은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나 대상이 된다. 이 말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작가가 꾸며낸 인물이지만 현실의 인간상을 반영한다. 오케이?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는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겠지? 근데 현실에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 법하잖아?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을 법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물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조금 많아요.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주동과 반동이야. 그러니까 주동은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있으면 빌런도 있어야겠지. 빌런이 반동인물이야. 오케이? 갈등을 일으켜요. 반대되는 모습으로 움직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면 반동인물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다.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두 번째는 역할의 비중이에요. 얘는 주연, 조연이라 생각하면 돼. 이해되나요? 주연? 뭐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고 많이 나오겠지, 그치? 꼭 주인공, 꼭 주동 인물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인공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많이 나오겠지. 반동 인물도 많이 나올 수 있겠지. 계속 싸워, 주인공이랑. 그러면은 나오겠지. 근데 주변 인물들은 뭐 주인공의 엄마, 주인공의 사촌동생 이런 식으로 조연인 거죠. 드라마에도 우리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 그쵸? 어렵지 않아?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평면적 인물은 말 그대로 이 평면이라는 거지. 근데 입체적 인물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성격의 변화가 없어. 계속 착하거나 계속 나빠. 입체적 인물은 근데 사람이 어떻게 평생 동안 계속 착하고 계속 나쁘겠어, 그치? 어떨 땐 착했다가 나빴다가 하겠죠.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변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 밑에 네 가지까지 해가지고 주동 인물이면서 중심 인물이면서 입체적 인물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각각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나뉘는 거겠지. 근데 주동 인물이면서 주변 인물인 게 쉬울까? 쉽지 않겠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 네 개는 겹칠 수가 있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어려워.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야. 전형적 인물은 되게 전형적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회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무슨 얘기냐면 심청전에 있는 심청이는 효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효녀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심청인 거지. 오케이? 그걸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라는 사람은 당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사회의 가난하고
자식이 많은 농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겠지. 그러니까 흥부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여기에 반대한다거나. 근데 개성적 인물은 그 인물만이 지니는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사실 우리 현대소설로 올수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소설일수록 개성적 인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대소설을 지금 요즘 읽는 소설들을 생각해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특징을 지니잖아. 근데 다 지금 현대인인 건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인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면 전형적인 인물이라 하겠지. 오케이? 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인물의 유형 4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주동이랑 반동, 중심이랑 주변, 평면이랑 입체, 전형이랑 개성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어쨌든 작가가 인물을 표현하려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소설에 쓰겠죠? 근데 그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첫 번째는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착해, 나빠, 성실해, 이기적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금 독자가 알아듣기 쉽겠지.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간접 제시는요. 사실 인물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흥부가 착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래서 행동, 대화, 외양 묘사.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 소설에 적어주면은 그걸 통해서 독자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겠지. 두 개의 차이점 알겠어요? 어려워요? 오케이? 그렇게 알면 됩니다. 놀부의 밑에 있는 예시 보면은 놀부의 성격도 놀부는 나빠! 라고 한 게 아니라 초상난데 춤추기, 불 붙는데 부채질하기, 집에서 몹쓸 노릇하기, 우는 이 아해 볼기치기, 무죄한 놈 뺨치기 이거 다 나쁜 일이잖아. 근데 놀부는 나빠 라고 하지 않고 이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놀부가 나쁜 사람인 거를 알게 하잖아. 되게 간접적인 방법이죠. 직접 나쁘다고 말해주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34, 35쪽. 2번 소설의 특징으로 알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X. 있음직한 이야기를 상상해서 꾸며 쓴 얘기지. 2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X예요. 있는 그대로는 아니야. 3번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O 맞아요. 자, 다음 이야기를 읽고 1에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쓰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영미와 유미가 살고 있었다. 이 둘은 모두 개그맨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그 둘은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한 팀으로 도전하였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영미는 유미 탓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곧이어 유미도 영미 탓이라며 화를 냈다. 배경은 뭐예요? 맞아, 옛날 어느 마을이고요. 등장인물은? 영미와 유미.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서로 탓해서? 근데 사건이잖아. 서로 탓하는 거는 영미와 유미의 행위죠. 사건은 개그맨 공채 시험이 아닐까? 개그맨 공채 시험.
자, 4번. 소설의 각 구성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쓰시오래. 발단은? 리을. 리을. 사건의 시작. 전개는? 디귿. 디귿. 갈등의 표면. 잘했어. 표면화는 이제 표면이 드러난다는 거지, 소설에. 그리고 3번. 위기는? 미음. 미음. 갈등이 깊어짐. 4번. 절정은? 기역. 기역. 갈등의 최고조. 결말은? 이음. 갈등의 해소. 맞아요. 자, 다음은 소설의 인물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라고 했는데 1번. 다른 인물이나 주변의 상황과 갈등을 일으켜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O. 2번. 작가가 꾸며낸 인물로 현실성이 없다? X. 현실성이 있지. 현실에 있음직한 인물이겠지.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의 유형을 각각 쓰시오. 1번. 역할을 기준으로 볼 때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주동인물. 맞았어. 2번. 집단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전형적 인물. 맞았어요. 7번. 흥부 전의 흥부는 다음 중 어떤 인물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두 고르시오. 1번. 주동인물인가요? 주동인물 아닌가요? 주동인물이지. 왜냐하면 작가가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하고 싶잖아. 근데 흥부는 착하게 사는 인물이잖아. 놀부가 62만. 흥부가 봐요. 흥부 놀부죠. 흥부는 착해. 이는 주동이야. 그럼 놀부는? 어떤 인물이지? 반동 인물이겠지. 그럼 기억 체크하고. 중심 인물인가요? 주변 인물인가요? 중심 인물이지. 주인공이지? 이야기에. 평면적 인물인가요? 입체적 인물인가요? 평면적이지. 왠지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거든. 착하다 나빴다 하지 않거든. 근데 놀부는 입체적 인물일 수 있어. 왜냐하면 계속 나빴다가 마지막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착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입체적 인물이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40쪽 동백꽃을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 맛있단다. 여기까지. 점순이의 말이에요. 우리 동백꽃에는 동백꽃에는 나라는 인물이랑 점순이란 인물이 중심 인물이거든. 주인공이거든. 나랑 점순이의 사랑 이야기야. 동백꽃은. 근데 점순이가 나에게 야, 너네 집엔 봄감자 있냐? 너네 집엔 봄감자 없지? 이렇게 약올리는 부분이야, 여기는. 오케이? 자, 점순이 말 여기까지. 근데 난 감자 안 먹는다는 누구의 말일까? 점순이일까 나일까? 나겠지? 나의 말이에요. 여기 나가 나오지? 나 하나의 인물이겠죠. 그리고 쟤도 하나의 인물이겠죠. 쟤가 점순이겠지? 맞지? 쟤가 점순이고 나가 나겠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피령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서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또 우리 점순이를 세모로 나를 동그라미로 표시해볼까? 나쁜 말이긴 한데 옛날에 쓰인 소설이라서 요년이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어떤 상황이냐면 점순이가 감자를 줬어. 근데 내가 거절했지. 그러니까 점순이는 무안할 거 아니야. 내가 준 거를 거절하네? 되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복수를 한 거야, 점순이가. 약을 올린다고 이제 닭을 잡아다가 내가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내 앞에서 닭싸움을 시킨 거지. 내 닭이랑 점순이 닭을. 그래서 조금 배경을 설명해주면 점순이 닭이 좀 세거든? 근데 내 닭이 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약 올린다고. 그럼 나는 기분이 나쁘고 막 서럽겠지? 그래서 내가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의 감정은 되게 지금 슬픈 상황이겠지? 서러운 상황.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도 없이 그대로 내공댕이 치고는 지게막대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되게 다급하게 달려왔죠?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 점순이 닭이랑 내 닭이랑 썼어. 내 닭이 더 약하지. 완전 죽었다는 거야, 닭이. 닭도 닭이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부는 그 꼴, 점순이죠? 에 더욱 치가 떨렸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큰 수탉은 점순이의 닭이죠. 뭘 했다는 거냐면 점순이 닭이 내 닭을 막 괴롭혀서 거의 죽게 만들었잖아. 나는 내가 점순이 닭을 이렇게 때린 거야. 우리 닭한테 그러지 마 이러고 때린 거야. 닭은 꼭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내가 너무 힘이 센가 봐. 닭이 죽어버렸대.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빠졌다. 점순이는 자기 때문에 내 닭이 죽었어. 근데 나 엄청 노려보겠지. 그치? 그래서 갈등이죠. 사실 이 부분 갈등이지 계속. 내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해. 점순이가 약이 올라서 내 닭과 점순이 닭을 싸움을 붙여. 내 닭이 거의 죽었어. 나도 점순이 닭을 죽였어. 갈등 상황이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죠. 자,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점순이는 나를 이렇게 밀치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해준다면 나라는 인물은 이제 점순이네 집에 얹혀 살거든? 근데 내가 점순이네 닭을 죽였어. 그럼 나 쫓겨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테야? 하고 물을 떼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너무 서럽고 너무 두려워서 울었어. 이런 행위가 나라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지 않아? 지금? 되게 어리석고 되게 어리고
유치하고 이런 인물이죠. 조금 바보 같고 그런 성격을 보여준 이거 간접제시지. 맞지? 간접제시지.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런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지금 이 부분은 갈등이 해소됐지? 응. 보여요? 다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어? 내가 막 죽이고 닭 죽이고 점순이 나 밀치고 막 그랬지.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라고 해서 말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화해하자 라고 했어. 점순이가.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면서 한창 피어 흐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너무 갑자기 로맨틱한 장면이 나왔네. 어떤 장면인지 예상이 돼요? 꽃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투닥투닥 대다가 나랑 점순이가 같이 푹 쓰러진 거야. 갑자기. 좀 뜬금없지. 그치. 근데 이 한창 피어 허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라고 했는데 말이 되게 아름답지 않아. 우리 아까 소설에 예술성 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표현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 뭐 예술성 이렇게 적어놔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땅이 꺼지는 듯이 온정신이 고만아찔하였다. 여기까지. 되게 아름다운 감각적인 표현을 썼죠? 그러면 쉬고요. 쉬었다가 와서 문제 풀고 문법 합시다. 고생했어.